네, 안녕하십니까. 플라즈마에서 화학 올림피아드를 맡고 있는 조준모라고 합니다. 네, 화학 올림피아드 담당하고 있고요. 맨 처음에 여기 내려올 때 혹시 입간판 보셨나요? 예, 거기에 나와 있는 사진이 접니다. 화학 올림피아드 대표 강사라고 나와 있고, 설명회를 시작하면 일단 제 프로필이에요. 네이버에 검색하면 실제 이렇게 나옵니다. 예, 나오고 서울대학교 화학교육과 석사 마쳤고 시중에 출판된 저서들도 한 여러 권 있고 밑에 있는 거는 저희 수업 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위에 그 입간판에 나와 있는 게 왜 그게 나와 있냐면 화학 올림피아드를 준비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화학 올림피아드를 준비하면 애들이 풀어보는 문제들이 화학 올림피아드 기출 문제집이 전부예요.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화학 올림피아드 기출 문제와 같은 유형의 조금 더 난이도가 어려운 그런 문항들로 모의고사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시중에 출판이 되고 여기 플라즈마에서 저자 직강으로 수업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출판되는 문제가 한 30% 정도 되고요. 나머지 한 70%는 또 수업 듣는 친구들한테 따로 나눠주는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소개가 되고요. 올림피아드가 어떻게 되냐, 왜 올림피아드가 필요하냐라는 것은 앞에 선생님들이 잘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디테일을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딱 이 시점에 접수를 합니다. 9월 15일부터 29일까지 이때 접수를 해서 시험은 불월이 7월 달쯤에 보고요. 그 다음에 화올은 8월 말쯤에 봐요. 8월 18일이라고 얘기하는 게 매년 조금씩 차이가 나긴 하지만 방학 시작할 때부터 해서 방학 끝날 때까지는, 여름방학 끝날 때까지는 화학 올림피아드 수업을 듣고요. 그 다음에 8월 16일 날 애들이 개학을 할 겁니다. 그러면 하루 정도 더 하고 바로 시험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올림피아드를 시작한다면 쭉 수업을 듣다가 파이널 강의를 7월부터 해서 여름방학 내내 화학을 공부를 열심히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성적 발표는 그 이후에 한 2주 정도 텀을 두고 있고요. 응시 인원은 매년 2,500명에서 3,000명, 작년에도 한 3,000명 조금 넘게 시험을 봤었는데요. 그 중에서 대상이 1명이고 은상은 60명, 그리고 은상이 50명, 은상 200명, 작년 300명 해서 거의 한 700명 정도가 수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숫자로 보니까 그래도 60명 정도나 금상을 받으니까 좀 많이 받을 수, 60명 안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한 22%, 퍼센트 보면 굉장히 적죠. 이렇게 수상 인원이 되고요. 얘들은 문항이 60문항 시험을 보는데요. 그 중에서 맞추면은 정답이 플러스 3점이고 틀리면은 마이너스 1점이에요. 감점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0점이 만점이고 수상 커서 봤을 때 매년 조금씩 차이가 나긴 하지만 60문제 중에 5문제씩 끊어서 보면은 평균적으로 맞아요. 대상은 만점이고 5문제 틀리면 금상, 그 다음에 162 금상, 142 은상, 122 동상, 장려가 100점. 근데 60문제 중에 40문제만 맞추면은 수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실제 조준모 화학 대회라고 해서 저희가 시험을 보기도 하는데, 이런 모의고사를 통해서 보면 현재도 지금 제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 중에 160 이상이 한 3명 정도 있어요. 금상이죠. 그리고 140 이상도 7명, 120 이상도 9명, 100점 이상이 8명. 그렇지만 한 52명은 아직도 수상을 하기가 힘들어요. 수업을 듣고 있지만. 그래서 요 학생들이 이제 은상, 동상, 장려권에 있는 애들은 파이널을 통해서 좀 더 색깔 있는 좋은 색깔의 상을 받도록 노력을 하면 되고, 그 다음 100점 미만들은 이제 좀 더 수상을 하거나 이제 은상까지도 조금 노려볼 수 있도록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JMCHC 조준모 화학대회에서는 이렇게 수상 인원이랑 전체 인원에 대해서 성적표가 이렇게 쭉 나와요. 그래서 어떤 범위에 대해서는 잘했고 어떤 범위에 대해서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 이 범위에서는 난이도가 어려운 문항들이 어떻게 출제되어졌고 상위 40%의 평균이 이렇게 되는데 너의 평균은 몇 점이다. 각 영역별로 다 분석이 돼서 나옵니다. 그러면 이걸 토대로 이제 피드백이 들어가게 되겠죠. 요거는 평소 수업할 때는 분기별로 시험을 보고요. 그 다음에 파이널 수업할 때는 거의 올 때마다 매일 모의고사를 보기 때문에 그때 이제 계속 성적표가 이렇게 나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실제 수업을 어떻게 진행을 하냐라고 보면 과학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어떤 현상이 있으면은 그 현상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는 게 과학이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될 때도 이 영재고 시험이든 어떤 시험이든 우리는 교육 과정 내에서 문제를 출제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걸 준비하는 학생들은 전부 다 화학 2, 일반 화학까지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냥 교과서적인 측면에서 나오게 돼요. 놀이공원에 갔는데 풍선을 가지고 가다가 놓쳤더니 위로 올라가면서 터졌다. 이게 그냥 중등 교과서에 나옵니다. 그럼 그 원인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면 보일 법칙, 이런 법칙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런데 그 보일 법칙은 왜 일어나냐? 또 계속 Y 질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질문을 하다가 보면은 정말 근본 원리, 분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게 됩니다. 이게 일반화학이에요. 그런데 일반화학이나 화학2 이런 수준의 문제를 출제하고 만약 출제 근거는 여기 애들이 교과서에 나오는 이런 게 있었잖아 라고 하면서 중등 수준에서 출제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 중등 수준의 개념을 보더라도 어떻게 기준을 알아야 되냐 이런 내용들을 위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 내용들을 보면은 일반 화학에 있는 이런 내용들까지도 저희는 화학 1, 화학 2에서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게 일반 화학이고 왼쪽에 있는 게 저희 교재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게다가 화학 같은 경우에는 또 실험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현상, 추상적인 현상들을 그냥 이론적으로 남겨놓는 게 아니라 실제 그걸 체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금속에 불꽃 반응 색깔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구리 초록색 그냥 외웁니다. 글자로. 하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내용들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실제로 이 색깔 보이시죠? 이게 초록색. 이 불꽃을 실제 눈앞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화 기억이라고 해서 이게 실제 자기가 경험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기억이 오래 갑니다. 이렇게 추상적인 과학 이론들을 직관적으로 만들어주는 게 하나의 또 목적이고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해서 정말 깊이 공부하면 실력이 쌓여요. 그리고 물어보면 대답도 잘합니다. 그런데 시험 치면 점수가 안 나와요. 가끔 그런 친구들 있죠. 우리 애가 물어보면 정말 대답도 잘하고 잘 아는 것 같은데 시험 보면 점수가 낮아요. 네, 그런 경우가 바로 이 마지막 단계 문제풀이를 덜 했을 경우 이게 이제 점수가 안 나오게 되는데요. 문제풀이라고 하는 거는 세 가지가 이루어집니다. 발상, 변형, 조합 이 세 가지인데요. 발상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어떤 문제를 봤을 때 이게 어떤 개념을 묻는 거냐 어떤 단원을 묻는 거냐 이걸 떠올리는 거예요. 이걸 떠올려야 되는데 떠올리지 못했다면 얘는 개념이 부족한 거겠죠. 그래서 발상을 못했을 때는 개념 보완 학습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변형이라는 문제가 있어요. 변형은 위에서 밑으로라는 개념을 배웠다면 반대로 문제는 아래 이런 결과가 있어 위에서 뭘까?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거꾸로 물어보는 거죠. 개념 응용하는 이 마치 두뇌 근육 훈련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는 유형별로 많이 이제 문제를 접해보면서 연습을 해야 되는 거고 마지막 조합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배운 순서대로 하나하나씩만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시험 문제 전범위이기 때문에 1단원에 배웠었던 양적 관계와 4단원의 산연기 이 두 개가 조합이 돼서 나옵니다. 실제 가장 어려운 문제는 산연기의 양적 관계를 보는 거예요. 산연기는 4단원이고 양적 관계는 1단원인데 이 두 가지의 연결고리를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두 단원의 발상이 돼야 되겠죠. 발상이 안 되거나 두 연결고리를 만들지 못했었다 수업 시간에 그러면은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풀었을 때도 틀렸을 때 나 이거 틀렸어 별표 뭐 틀렸다 이렇게 표시만 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래 이 문제를 봤을 때 나는 발상은 됐는데 변형이 안 됐어. 그럼 조합을 하는데 두 가지 개념 중에 하나의 개념을 발상하지 못했어. 이렇게 내가 정말 부족한 부분을 정확하게 측정을 하고 여기에 대한 피드백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점수가 오르게 되고요. 그러면은 진짜 점수가 바로 잘 나오느냐? 또 그렇진 않아요. 시간이 있기 때문에 60문항을 2시간 내에 푸는 이런 실전 연습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실전 연습이 모의고사 한 20회에서 30회 정도 실제로 그렇게 연습을 해보면은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실력이 점수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이렇게 실력적으로 많이 채워놓으면은 실력이 쭉 크죠. 그러면은 파이널 기간 때 모의고사랑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서 이 실력을 점수화시키는 거예요. 평소에 좋은
이렇게 수업을 들어서 실력을 많이 쌓아놨다면 점수가 좋게 될 거고요. 평소에 이 개념을 조금 부족하게 쌓아놨다. 그러면 파이널 때 얼마나 열심히 하더라도 그 쌓아놓은 실력만큼 100% 점수로 바꾸게 되는 거예요. 물론 파이널 때 제대로 안 한다면 실력을 많이 쌓아놓고 점수는 낮겠죠. 네, 그렇게 해서 그 세 가지가 다 한 번에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게 교육 철학이다.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거는 이제 발상 연습하는 거. 이렇게 주기율표를 애들이 외우는데요. 그냥 수의 입의 분탄질산 이렇게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아니라 문제를 봤을 때 이게 문제를 못 푸는 게 처음 기본 개념이 안 떠올랐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수소가 몇 축이 몇 족이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연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 개념 연습들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연습을 하고, 그리고 특히나 이거는 이제 개념 변형에 대한 건데 쭉 많이 있죠. 분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얘들의 모양을 판단하는 이런 연습들을 해보는 거예요. 직접 단언컨대 화학 올림피아드든 어떤 시험이든 분자 모양에 대해서는 요 한 페이지에서 100% 나옵니다. 네,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적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연습들을 많이 좀 시키면 점수가 많이 오르고요. 그래서 수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 제일 처음에 오게 되면은 빈칸 채우기 테스트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을 빈칸으로 나눠요. 그러면 이 빈칸을 혼자서 주관식으로 채워보면은 그 개념은 발상이 되겠죠. 그런 연습을 시키는 거고,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거나 했을 때 단답, 서술, 개념 이렇게 대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개념 열심히 깊게 완성한다라고 했었는데 거기다 하나 더 있습니다. 저희 교재는 성취 기준, 성취 수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성취 기준, 성취 수준은 뭐냐면 학교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를 출제할 때 출제 원안이라는 것과 이번 목적 분류표라는 요 두 가지를 만듭니다. 이게 뭐냐면 출제 원안은 애들한테 주는 시험지예요. 근데 이번 목적 분류표에는 뭘 적냐면 선생님들이 이 문제를 출제한 근거를 적습니다. 이거는 교육청에 보고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뭘 적냐? 바로 이 성취 기준, 성취 수준 적어요. 출제 근거입니다. 출제 근거인데 이거를 서울대학교 화학교육연구실에서 화학 과목은 화학교육연구실에서 담당을 했고요. 나머지 과목들은 또 다른 선생님들이 또 작성을 했었는데 마침 이 성취 기준, 성취 수준을 만들 때 제가 그 연구실에 있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게 성취 기준, 성취 수준은 중등 지금 내신 기간인데 내신에 대해서도 중학교 선생님들도 다 그걸 출제를 해요. 그 이원 목적 분류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도 집에 가서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 같은 데 들어가 보면 성취 기준, 성취 수준이 나와 있습니다. 이걸 보고 학생들한테 좀 나눠주면은 이번 내신도 조금 더 점수가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게 제가 만든 문제예요. 혹시나 선생님들이 이 출제 기준을 이해 못할까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면 돼요 라고 예시를 들어준 거고요. 왼쪽에는 다른 실제 학교에서 기출 문제, 이거 성취 기준에 따라서 문제 내라고 했는데 이거 뭐 그림도 그냥 그대로 갖다 썼죠. 묻는 것도 똑같아요. 이걸 갖다 쓰라고 만든 문제가 아니라 혹시 힘들까봐 만든 건데 그걸 그대로 쓰더라고요. 자,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수업이 끝나고 나면 객관식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학 올림피아드 수준의 처음부터도 저희는 화학 올림피아드 수준의 테스트를 보게 되고 시험 점수도 마찬가지 10문항을 보는데 맞추면 플러스 18점이고요 틀리면 마이너스 6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180점 만점에 지금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냐 이거를 매번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끝나고 나면은 이렇게 카톡으로 성적표가 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아이 수업 시간 언제 보시 이름 누구고 그 다음에 평균이 몇 점인데 우리 아이는 몇 점이다. 그리고 이번 주 과제는 이거니까 해와라. 이런 식으로 문자가 나가게 될 거예요. 매회차 나가게 될 거고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올림피아드 문제들이랑 내신 기출도 많이 연관되어 있다라는 거고, 이런 내용들이 실제 화학 올림피아드 기출 문제고 왼쪽에는 하나고등학교 기말고사 문제예요. 그래서 똑같은 걸 묻는 거다라는 거 이렇게 보여드린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의 수업 특징인데요. 보면 웹을 이용하여 개념 암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 요즘 되게 유행하고 있는 웹, 고등 래퍼 이런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힙합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공부할 때도 실제 제가 화학을 주제로 웹을 만들었습니다. 멜론에 나와 있고요.
실제 음원이 있고 유통이 되고 있는 요거예요. 화학 원의 모든 내용을 랩으로 만들어서 이게 실제 MC 메타라고 하는 래퍼와 같이 작업을 한 거예요. 굉장히 전문성 있는 건데 이것도 추가적으로 이제 개념 복습하면서 들어볼 수도 있고, 원래 공부할 때 조금 더 재밌고 하면은 공부하기가 더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조금이라도 학생들한테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있을까 생각하면서 이런 것까지 만들었어요. 그리고 뭐 되게 유치한 수준의 랩이 아니라 정말 전문적이고 애들이 막 좋아해서 따라 부르고,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 중에서는 학교에 그 방송부도 있고 한데 그 노래를 막 틀고 해요. 점심시간 때.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요. 멜론의 시미스트라고 검색하면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수업 들은 애들한테 다 나눠 추구하니까 또 보면 돼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숙제로는 조준 모의고사, 네, 제가 조준모죠. 그래서 조준 모의고사라고 하는 문제집을 풀게 될 건데요. 얘는 수능 기출, 고등학교 올라가서 풀게 되는 그런 문제들을 모아놓았어요. 물론 화학 올림피아드 문제들도 있고요. 그래서 요거 위주로 숙제를 냅니다. 물론 해설지도 다 있고 나눠주는데, 화학 올림피아드 수업만 대비를 하려면은 그냥 화학 올림피아드 문제만 푸는 게 더 좋아요. 수능 기출이랑 사실 굉장히 크게 연관이 있지는 않습니다. 연관이 조금 있긴 한데요. 차이는 이런 거예요. 올림피아드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중학생들한테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념을 잘 알고 있냐, 약간의 응용을 할 수 있냐, 요걸 테스트하는 게 올림피아드라면, 수능이라고 하는 거는 한 과목에 대해서 진짜 4% 정확하게 딱딱딱딱 끊어서 이제 점수 등수를 내야 돼요. 그래서 작은 개념에 대해서 얼마나 응용을 많이 할 수 있냐, 이 응용력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수학 능력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필요한, 바로 점수로 이게 직접적으로 연결되진 않지만 학생들의 화학 실력을 키우는 데는 많이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제 목적은 이거예요. 화학 올림피아드 수업을 한다라고 하면 그래 좋아, 금상을 받겠어, 대상을 받겠어,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얘가 정말 저한테 배워서 앞으로 어딜 가든 화학이라고 하면 누구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정말 화학 실력을 키우는 게 제일 첫 번째 목적이에요. 올림피아드 수상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얘가 앞으로도 잘할 수 있게, 화학은 여기서 완성하겠다, 이런 목표로 만든 거고요. 예, 요것도 실제 나중에 수능이랑 다 연관이 되죠. 이런 내용들은 조선일보에 인터뷰가 있어요. 조준모 화학 또는 뭐 화학 올림피아드 이렇게 검색하면은 이렇게 기사가 나옵니다. 뭐 몇 명 시험 보고 몇 % 수상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요거는 그 설명의 자료에도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이거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고요. 수업 과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화학원에 대해서 꼼꼼한 개념 완성반, 정말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렇게 채워가는 게 8월 25일, 6일부터 개강을 하고요. 수업 시간은 1시부터 5시, 그리고 9시부터 1시예요. 교차 수강 가능합니다. 진도가 같아요. 매주 같고, 그리고 자체 교재로 진행하는데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교육과정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배울 과정이죠. 그리고 현재 2015 개정 교육과정은 통합과학, 지금 고등학교 1학년들만 배우고 있어요. 화학,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화학은 아직까지 수업이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년에 돼야지 고등학교 2학년이 처음으로 이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배워요. 그리고 작년까지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문제집도 없었고요. 그리고 교과서도 안 나왔었습니다. 올해 2월 달에 나왔어요. 저는 작년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으로 1년 동안 이미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나온 연구실이 바로 교과서를 쓰는 연구실이었기 때문에 교과서 검정본을 이제 미리 제가 검수를 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받아서 보고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제일 처음으로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어떤 때 좋냐면, 우리 아이가 아직 중등과학을 하긴 했는데 옛날에 했어요. 또는 하긴 했는데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요 8월 말에 개강해서 9월 초 되면 또 내신 대비로 휴강을 해요. 휴강하는 기간도 있고 해서 그 직전까지 기초화학, 화학원과 중등과학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중등과학에서 다시 한번 짚어야 되는 부분과 이게 화학원, 초와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여기에서 정리할 거고요. 그 다음에 10월달부터 화학원이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현상을 더 깊게 하면 일반화까지 나온다고 했죠. 그런 내용들을 같이 보게 될 거예요. 10월부터 2월까지. 이게 화학원
이제 꼼꼼한 개념 완성반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 여기에서는 산염기나 산화환원도 화1에서 화2 수준까지도 다 끌고 가요. 그렇게 해서 정말 깊게 화1 진짜 여기서 완성하고 다시는 안 봐도 된다라고 하는 게 이 정도고, 그 다음에 여기는 스피드 개념 완성반은 뭐냐면 그래도 좀 한 2번씩 보고 빨리빨리 돌리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산염기, 산화환원을 제외하고, 그리고 중등과학이 이미 완성되어 있으면 중등과학 더 다시 짚어줄 필요도 없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8월달부터 계속 화1 바로 시작합니다. 시작해서 12월까지 화1을 빨리 끝내고, 물론 산염기랑 산화환원은 화2랑 겹쳐져 있기 때문에 화2에서 다루게 될 거예요. 얘들은 화1에서 화2 수준까지 한 번 다 하고 화2 수업할 때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어렵기 때문에 한 번 더 하는 거고, 여기서는 겹쳐지는 건 화2에서. 그래서 화2를 1월에서 이제 3월까지 하면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연계되는 강좌는 또 4월 말부터 해서 4월 말부터 5월 초부터 해서 이제 7월 중순까지는 일반화 수업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해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빨리 볼 수 있는 이런 스피드 개념 완성반은 토요일 6시에서 10시 또는 일요일 1시, 5시 두 가지가 있어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듣거나 아니면 격차로 수강을 해도 돼요. 토요일로 왔다가 일요일로 왔다가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화2 개강하는 반도 있는데요. 얘는 8월 26일부터 일요일 6시부터 10시. 이거는 이제 일반화 화2 일반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잘못되어 있네요. 일반화 내용까지 포함해서 화2를 정말 깊게 배우는, 아까 꼼꼼한 개념 완성반 화1과 같이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표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토요일 날은 화1 들을 거면 꼼꼼한 개념 완성반 1시, 5시, 그 다음에 스피드 개념 완성반 6시, 10시. 요거 하나 이렇게 들고 가서, 요거 아마 맨 뒤에 나와 있을 거예요. 그 설명의 맨 뒤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 보면 된다. 라는 거고, 여기에다 하나 더 추가할 게, 이 학생들이 화1을 처음 보거나 조금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요 정규 강의도 있지만 방학 때는 방학 특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반 화1을 듣고 있거나 스피드 개념 완성반으로 화1 빨리 정리했다. 그러면은 얘들이 화2 진행하는 동안 혹은 화1 뒷부분 진행하는 동안 앞부분을 다시 한 번 더 복습할 수 있게끔 방학 특강을 또 무료로 제공을 할 거예요. 그래서 화1을 듣고 나서 방학 동안에 내가 모르는 제가 양적 관계는 알겠는데 오비탈은 어려워서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면 그때 방학 특강 오비탈 단원에 와서 계속 수업을 들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계속 보강을 해 나갈 거예요.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영상이 있긴 한데 오디오가 아까 좀 작은 것 같아서 생략하도록 할게요. 내용은 강의가 아주 좋다는 거겠죠. 그런 내용들이 있고, 나중에 파이널 할 때 또 이런 설명이 있을 테니까 또 거기서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그다음 질문 혹시 있으시면은 질문은 이따가 따로 개별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